현재 중국에서 월드컵 3차 예선 조추첨 직후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 감독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현재 박항서 감독이 인도 감독을 아직은 지원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여기서 박항서 감독의 한 말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는 모습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이에 관해서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며 중국을 망연자실하겠다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조추첨 이후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지난 조추첨 이후에 오포트로서 C조에 속하면서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중국의 축구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일본, 호주, 사우디가 3포트까지 배치된 조 구성을 보고 이번에는 완전히 망했다면서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고 2030년 월드컵을 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이 희망을 갖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이반코비치 감독의 발언이 중국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중국인들이 고무된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에 따르면 현재 많은 중국 팬들이 좌절하고 있지만 이는 가짜 축구 팬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SNS에 선수들을 조롱하거나 90% 이상이 경기를 본 적도 없고 선수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며 중국은 이번 한국 원정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주 운 좋게 단 한 골만 넣었고 중국은 사실상 무승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골만 넣은 한국을 잘 막아서 중국은 3차 예선에 진출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성과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반코비치 감독의 전술이었는데 그는 경기 전에 3차 예선에 갈 자신이 있다라고 했으며 우레이를 빼고도 한국에 한 골 차만 기록했다는 것은 1포트 상대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라면서 중국이 죽음의 조에서 사실상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1위를 하려 하지 말고 4위를 노리고 월드컵에 진출한다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일본, 호주, 사우디에는 승점을 1점이라도 따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반면에 바레인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항상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에 속해 있다면서 이 두 국가를 상대로 전승을 거둔다면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월드컵이 가능하다 봤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 역시 일본, 호주, 사우디의 승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은 단 2승 2무로도 4위에 오를 수 있으니 월드컵 기회는 열려있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월드컵이 현재 8.5장에 가까운 표 배정이 되어 있었고 중국이 진출 가능하다 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꼴등으로만 들어가도 월드컵은 월드컵이라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반코비치 감독은 이런 중국에 대해서 충분히 월드컵이 가능하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사실은 지난 월드컵 예선 때 오만 감독으로 일본을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C조 최강팀인데 당시만 해도 오만이 일본을 잡을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나의 전술로 일본에 승리했다 하면서 중국이 C조에 속한 것은 희망을 갖게 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코비치 감독의 다른 행동이 경질 및 한국 감독을 부르자는 것으로 연결되고 말았는데요. 우선 이반코비치 감독은 앞으로는 중국 축구 팬들을 안심시키려고 자신감 있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만 이번 조 추첨이 끝나고 중국 축구협회에 귀하 선수를 절반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라면서 현재 중국 스쿼드는 월드컵이 불가능하며 외국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뛰는 콩고 출신 오스카를 비롯해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하고 귀하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부 중국 축구 채널에서는 이반코비치 감독은 실제로는 중국 축구 대표팀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그조차도 겉으로만 떵떵거리지 사실상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중국은 태국에 질 뻔했고 태국이 싱가포르에 골을 많이 넣었다면 애초에 3차 예선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 감독으로 국대 감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시나닷컴은 올해 초에 한국 감독은 동남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판곤, 신태용은 물론 박항서 감독이 지도한 한국팀들은 모두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으며 이들은 애초에 중국의 상대도 되지 않는 이들이었으나 지난 월드컵 예선 때 중국은 박항서의 베트남에 패했고 이번엔 3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면서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동남아에 굴욕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감독 영입설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인도 축구협회는 인도 타임즈를 통해서 박항서 감독이 인도 축구대표 감독에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박항서 감독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았고 여러 팀을 염두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박 감독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는 이제야말로 서두를 때라고 판단한 것이죠. 중국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빨리 투입할수록 월드컵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식통은 인도 축협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약 8억 원 정도를 대표팀 감독 연봉으로 제시할 것인데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8억 원은 베트남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터무니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인도 축협은 돈은 아끼면서 결과를 좋게 내려는 베트남과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베트남에 오래 시달려온 박 감독 입장에선 인도의 적은 연봉이 거슬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애초에 박 감독 연봉을 200만 달러, 약 25억 원 이상이 충분하다고 얘기가 나왔으며 중국 국대 감독 연봉 상한선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충분히 지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핑 축구 굴기의 마지막이 임박해서 이번엔 무조건 월드컵 진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최강희 감독도 거론하면서 중국 리그를 거쳐온 그가 중국 자리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은 현재 한국 감독이 무조건 중국 축구를 월드컵에 진출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강희 감독은 절대로 중국 국가대표의 감독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고 박항서 감독 역시 히딩크 감독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중국행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히딩크 중국 감독 시절 중국은 승리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고 절대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 가봤자 커리어만 나빠지고 불명예스럽게 축구계에서 은퇴할 수는 없는 모습인 것이죠. 끊임없는 중국의 러브콜 가운데 과연 박항서를 비롯한 한국 감독이 부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중국은 한국 감독은 찾으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최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중국을 향해 시원하게 응징하는 국내의 뜻깊은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중국 정부는 굉장히 황당한 행보를 통해서 한국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데요. 자료를 보면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이젠 한국의 영토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국경을 기준으로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성은 모두 만리장성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아시아 평화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왜곡 중 가장 한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6.25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을 위해 싸웠다는 말도 안 되는 영웅주의를 수십 년째 우기며 기념까지 하고 있고 손흥민, BTS 등 유명인들이 참전국인 중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며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행동이 한국의 역사를 알려온 한 국내 기업의 심기를 건드렸고 현재 중국에 맞서 세계에 한국전쟁에 대해 알리며 신금을 울렸다 전해집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 한국 기업 인프레시는 얼마 전 중국인이 자사 홈페이지에까지 등장해 역사 왜곡을 시전하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개국 각국 6.25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을 더불어 6.25 참전용사 모두에게 의료 지원을 하겠다며 해외 광고를 통해 알렸고 중국인을 향해 그 지원엔 중국은 없을 거라는 듯 앞으로 실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에게 지금처럼 후원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인프레시는 한국전쟁의 진심인 기업으로 에티오피아, 필리핀 현지에 가서 가난에 빠진 참전 용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고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기업에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진행하며 해외 신문 한 면을 한국인에 대한 내용으로 장식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외에도 국내 참전 용사들에게 식사 제공 콜택시 지원, 선불카드 지원 등 매번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를 대신해 참전 용사 후원에 앞장서고 적자 속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까지 지치지 않는 기업에 한국인들은 열광했고 도움을 받은 참전 용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이 기업의 후원 상품을 통해 참전용사 후원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채널 역시 이 기업과 함께하려 합니다. 해당 볼캡은 121879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의 수를 상품에 녹여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각인하여 그들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볼캡은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모든 건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이름으로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볼캡 구매를 한 모든 분에게 손거울을 사은품으로 드림과 동시에 두 분을 선정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는 토트넘 직관 티켓까지 증정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벤트 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6월 호국 봉헌의 달이 끝나갑니다.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관심과 인프레시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